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수학이정서 기본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수학 1에 대한 강의입니다. 교육과정이 변동됨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본 강의를 통해서 잘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파트는 우리가 다항식을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사칙 연산하던 것을 식에 대해서도 이제 해낼 수 있냐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 파트인 다항식의 정리 파트에서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지 우리가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을 정리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식을 뭐 그냥 대충 구경만 해보자면 뭐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뭐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y라는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수도 한 2차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2가 아무것도 없는 1차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좀 기본적인 우리가 수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번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개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배워야 될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들은 어쨌든 옛날 사람들, 뭐 옛날 수학자들이 되게 고민을 해서 만든 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개념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 즉 생각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뭔가 어떤 기초가 쌓이고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직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직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뭐 수학과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 직관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수학적 직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학, 어떤 뭐 수나 어떤 도형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수학은 잘 할 수 있어요. 다만 수학 과목의 특성상 어떤 단계성, 예를 들어 A라는 단계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인 B를 모르는 그런 단계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논리라던가 그런 논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 것으로 만드는 체화 과정을 잘 훈련해야지만이 이제 수학적 직관을 쌓아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설명할 때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학적 직관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런 직관을 토대로 해서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든 뭐 추석이 됐든 돈을 딱 받았어요. 돈을 딱 받아가지고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동전도 좀 뭐 이렇게 500원 째짜리도 좀 받았어. 받았다고 쳐줘. 그러면은 그런 돈을 우리가 총 얼마를 받았는지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뭐 돈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이제 돈을 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뭐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돈을 셀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 돈을 받았을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단위끼리 같은 단위끼리 하겠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끼리, 그다음 50,000원이 있으면 50,000원끼리, 그다음 동전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쭈루룩 모을 거야. 쭈루룩 모으는데 그때 어떻게 모으냐를 하게 되면은 먼저 단위끼리 묶을 땐 묶더라도 큰 단위부터 하는 게 조금 사람의 어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적합하겠지. 왜냐하면 5만원짜리 있고 만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고 그럼 뭔가 센다고 가정했을 때 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빠르지. 예를 들어 뭐 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원, 200원 그 다음에 뭐 1,000원짜리 세고 5만원짜리 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큰 단위부터 세는 게 분명 돈을 세는데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과정이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근데 지금 이제 식을 보니까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뭐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은 우리가 두 문자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개에 대해서 동시에 뭔가 정리하는 거는 좀 불편하니까 딱 하나로 여기에서는 이제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에 대해서 같은 단위끼리 모으면서 큰 단위부터 생각을 해보면 먼저 같은 단위인 x제곱 x제곱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 다음 단위 x제곱보다 하나 작은 거 그냥 x, 그래서 x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여기 x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식을 보게 되면은
3y 제곱 4y 마이너스 3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x가 없는 상태죠. 그럼 x의 0승이다. 그냥 x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이 식을 정리해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단위끼리, 즉 x제곱은 x제곱끼리, 그 다음에 x는 x끼리, 그 다음에 x가 아무것도 없는 나머지 끼리끼리 모아서 하는데, 모을 때는 큰 단위부터, 즉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가 없는, 즉 숫자가 큰 것부터 적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가로 앞만 채우면 되겠죠. x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2x제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2 하나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건 여기 3xy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3y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다 싹 다 x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y의 제곱 그 다음에 4y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본 결과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 분명 첫 번째 같은 것끼리 먼저 묶는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같은 항이라고 표현을 해서 같은 항끼리 묶는다가 첫 번째고, 그랬을 때 같은 항끼리 묶은 다음에는 그럼 식을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이라 하면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즉 쭉 내려오게끔 정리를 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명 배운 내용이 있긴 한데, 분명 이 내용은 수학 뭐 정석이든 아니면 교과서든 다 나오는 내용이고, 근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사실 방금 수학적 직관, 즉 여기에서 뭐 단위끼리 모은다, 큰 단위부터 생각을 해본다 해서 생각을 하듯, 분명 우리가 뭐 못할 만한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인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직관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혹은 암기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수학적인 직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나오는 요 용어들은 정석에도 분명 다 써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용어의 정확한 정의, 그 다음에 그 뜻을 아는 것은 수학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하나의 항들, 하나의 요소를 이제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항식들이 모여져 있는 형태, 예를 들어 2개 이상, 3개, 4개 이렇게 모여져 있는 형태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말했던 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항입니다. 항.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쪼개져 있는 것들을 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 앞에 놓여져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 x제곱의 개수다라고 하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뭐 y제곱의 개수다 하게 되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형태의 항끼리, 같은 종류의 항끼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y하고 루트 3x제곱 y는 분명 뭐 앞에 요 숫자는 다르긴 한데 뒤에 x제곱 y, x제곱 y가 똑같죠. 즉 같은 형태,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x제곱 y가 똑같은 이제 동류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없는 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가 없죠. 그래서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다 라고 하고, 차수라는 것은 문자 위에 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y제곱 같은 경우는 2차,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1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즉 차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 위에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 중에 가장 큰 차수에 해당하는 항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가장 차수가 큰 항은 뭐예요? x제곱이죠, x제곱. 여기에 이제 2, 숫자가 2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이 된다. 그래서 x제곱이 최고차항이다. 최고차항은 가장 차수가 큰 항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차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수가 동일한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xy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에는 x만 보세요.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y는 무시하고,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의 1승 해가지고 둘이 차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차수에 해당하는 식이다 해가지고 동차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xy에 관한 식, 이러한 표현인데, 방금 이제 동차식 설명했을 때도 말했듯이 뭐뭐에 관해서라는 것은, 즉 다른 것들은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즉 상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숫자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즉 여기 있는 y라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싹 다 그냥 숫자, 예를 들어 뭐 1, 2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생각하는 거지 문자, 미지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식이라는 것은 x만 문자로 보겠다. y에 관한 식이라는 것은 y만 문자로 보겠다. x, y에 관한 식은 x랑 y 둘 다 동시에 문자로 보겠고, 예를 들어 또 다른 문자 있으면 그건 그냥 상수로 보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은 이미 한번 설명했듯이 숫자를 큰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고, 오름차순은 그 역순이겠죠. 숫자가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쓰는 건데, 여기도 내림차순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듯이 우리가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두 개 있긴 한데 수식은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쓴다. 우리 개념을 정리했을 때도 한 것처럼 식은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쓴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앞에 뭐 덧셈, 뺄셈, 곱셈도 있는데 바로 나눗셈부터 하냐.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경우에는 정석을 한 번씩 차근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석을 통해서 정독을 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이것에 앞서서 나눗셈을 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먼저 했으니까 숫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봐보자. 그럼 숫자에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34 나누기 6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5 써가지고 30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가 4다. 결론적으로 34는 6 곱하기 5 더하기 4 뭐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이걸 문자로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이제 나눠지는 수,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a는 b 곱하기 몫이 q,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숫자에 대해서 한 거를 한번 그대로 식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다음과 같이 2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3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눠지는 숫자를 먼저 요 안쪽에 써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를 x-3을 바깥쪽에 써주면 되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분명 2x의 3승 마이너스 3x 지금 뭐가 없어. 지금 2차항이 없지. 그러니까 2차항 같은 경우에는 분명 그 자리를 비워서 써주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럼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는 2x 3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x-3의 최고차항이 2x 3승에 맞춰질 수 있는지를 최고차항끼리 맞춰서 이제 나눗셈을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2x 3승 맞춰주려면은 분명 2x 제곱을 곱해서 2x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2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게 되면은 남는 게 이제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남겠지. 그러면 이번엔 이제 6x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x-3에다가 3x로 곱해서 써주는 거지. 그럼 x-3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3x 같은 경우에는 6x제곱에 마이너스 18x. 똑같이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게 되면 남는 게 15x 플러스 5가 남게 되고, 마지막으로 15x를 맞춰주려면은 플러스 15를 곱해가지고 x-3에다가 똑같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은 남는 게 50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 한 거를 우리가 숫자에서 썼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2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x-3으로 나누었을 때 목 같은 경우에는 2x의 제곱에 플러스 3x 15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0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fx는 gx 곱하기 qx 그 다음에 rx, 즉 나눠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나머지의 차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한다. 우리 뭐 아까 숫자 했을 때도 숫자는 분명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수에서 똑같은 개념이 적용돼서 분명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문제에 만약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 표현이 나오면은 분명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정리해보면 문항 표현을 반드시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문항 표현 이제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fx는 gx, qx 여기까지 했을 때 만약에 gx가 1차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 나머지에 대한 도입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도입을 상수로 줘야 되는 거지. 1차식이면 분명 1차식보다 작은 차수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상수
즉 뭐 C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해가지고 상수로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럼 2차식보다 작은 차수는 1차 혹은 상수니까 그냥 ax 플러스 b 쓰면 되는 거지. 만약에 a가 0이게 되면 상수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게 되면은 1차식인 거니까. 만약에 gx가 3차다. 즉 3차식으로 나누었다. 라고 문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나머지에 대한 도입을 2차식 이하다. 라고 표현을 주기 위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만약에 a가 뭐 0이고 b가 0이면 상수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은 이제 1차식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게 되면 2차식인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문항 표현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거를 반드시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 식으로 쓸 때는 1차식, 2차식, 3차식 각각에 대해서 어떤 차수에 대한 식으로 나눴다라는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차수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도입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문항 표현을 식으로 쓴다까지는 했어. 그 다음에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식의 구조를 분명 한글로 읽어낼 수도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반드시 그냥 fx는 gx 이렇게 그냥 술술 그냥 문자 그 자체로 영어 자체로 읽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를 뜻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훈련해 보려고 우리가 방금 본 식에서 좀 간단한 우리가 방금 한 식을 한번 다시 봐봅시다. 식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눗셈을 해가지고 좀 익숙은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연습한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 식이 바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식을 보고 그냥 뭐 2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있는 게 아니라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나눠지는 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5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0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태가 어떤 식은 모 곱하기 그 다음에 모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어떤 값 이렇게 뭐 상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을 때 분명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 그 다음에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읽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식이나 그 다음에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 뜻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풀이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 말을 하겠지만은, 문제를 풀 때 그 뜻으로 읽지 않고 그냥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뭐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문제는 절대 안 풀려. 무조건 그 뜻으로 읽어줘야지만이 몫이 지금 여기서는 2x의 제곱이고 나머지가 50이고 나누는 수는 x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의미로 읽어줘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도록 나눠야 된다. 작도록 나눈다는 것은 나머지에 대한 도입을 주는 거고, 이렇게 1차식, 2차식, 3차식 각각의 어떤 차수가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도입을 이렇게 미지수로 문자로 식으로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계산 실수 하나만 좀 수정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실수가 있었네. 쏘리. 여기 3x, 그 다음에 3x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죠?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6x를 곱해주는 6x가 맞는 거지. 왜냐하면 x-3에 6x를 곱해야지 이제 6x 제곱이 마이너스 18x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도 3x였던 거 6x로 이렇게 고쳐주고. 자, 이제 다음 내용인 조리제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 일단 용어가 좀 낯선데 되게 내용은 간단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방금 나눗셈을 했을 때 2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3 그 식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이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방금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되게 과정이 길었죠. 뭐 한참 했지. 나눗셈 하려면은 뭐 뭘 곱하고 빼고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식을 나눌 때 분명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제 개발해낸 방법이 이 조리제법이라는 거야. 그럼 저런 조리제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여기 2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 나눠지는 수를 개수만 그대로 2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금 2창은 없지. 2창 없으니까 0 써주고, 그 다음에 1창 마이너스 3 가져오고, 그 다음에 5 가져오고, 나머지 상수까지 개수만 쭉 다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식의 뭐 기호를 약간 거꾸로 쓴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를 해주고, x 마이너스 3 이 나누는 수를 0 만드는 값,
이걸 어떻게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지금? x에 3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걸 이제 0을 만들어주는 값을 이제 써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앞에서 쭉쭉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지. 2 먼저 있으니까 2를 그대로 아래로 써주면 돼. 그래서 2 써주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 써주고 6이죠. 그 다음에 6이랑 0을 더해서 써주고 또 아래로 그 다음에 3이랑 6이랑 곱해서 나오는 수를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둘이 똑같이 또 더하고 그 다음에 또 곱해주고 45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를 둘이 더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리제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눈 식을 0 만드는 값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2, 6, 5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 그러면 아까 구한 몫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50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50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나머지가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조리제법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분명 나눗셈을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어. 왜냐하면 이건 이제 1차식만 가능한 이유는 예를 들어 2차식, 3차식이면은 0이 되는 값이 한 개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지금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나눗셈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공식이냐면 공식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을 공식이라는 거는 어떠한 개념이 있는데 그걸 간편하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걸 몰랐으면은 매번 나눗셈 할 때 무조건 나눗셈의 그 기본적인 정석적인 가정 방금 했던 것처럼 정석적인 가정을 쭉쭉쭉 곱하고 빼고 계속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조립제법이라는 간단한 도구를 알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과정 없이도 그냥 숫자만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몫과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다만 이제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라는 어떤 가정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간편한 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 이용해서 간단하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항상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식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눠서 몰랐을 때는 되게 불편했는데 알고 나서 되게 쉬워졌다. 즉 그 공식이 해주는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반드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공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나머지라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약간 뭔가를 식으로 나눴을 때 남는 부분 그게 이제 나머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식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 묶어내서 남는 부분을 나머지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2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라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둘이 똑같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3에 뭘 곱해줘야지만이 큰 차수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2x 3승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3에 2x 제곱이 곱해져야지만이 최고차항끼리 이렇게 곱해져서 2x의 3승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만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두 식이 같기 위해서는 분명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갑자기 뭐 마이너스 6x 제곱도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6x 제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6x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6x 제곱을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좌변에 남는 부분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이렇게 보충해서 써주면 되겠지. 그래 놓고 봤더니 분명 x-3이라는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왔어? 2차가 나왔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분명히 상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아직 2차식이니까 2차식을 또 한 번 묶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또 x-3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몫과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한번 또 빈칸을 채워봅시다. x-3에 대해서 6x제곱이랑 최고차를 맞춰주려면 뭘 곱해줘야 돼? 6x를 곱해주게 되면 6x제곱끼리 맞게 되고 그럼 갑자기 또 마이너스 18x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8x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x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x인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18x니까 그럼 얼마만큼을 또 더해줘야지만이 마이너스 18x가 마이너스 3x가 될 수 있겠어. 15x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5x를 더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5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가정
분명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으니까 분명 1차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3으로 한 번 더 묶어야지. 그럼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가봅시다. 자, x-3으로 이제 묶어냈는데 분명 15x를 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는 15로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생기지 않은 마이너스 45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5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지만이 5가 되는 거야. 50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50까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이게 어떤 의미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분명 처음에 x-3으로 묶었더니 지금 몫이 2x제곱, 그 다음에 또 나눴더니 몫이 6x, 그 다음에 또 나눴더니 15. 그럼 이걸 식을 한번 쭈루룩 쓰게 되면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식이 한 번에 있는 거니까 x-3으로 쭉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2x제곱 6x 그 다음에 15가 쭉 묶여서 나오겠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 50, 이 50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좀 감이 잡히지. 나머지라는 게 묶어낸 후에 남는 부분이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묶었더니 지금 나누는 수 x-3 가지고 계속 묶고 계속 묶고 계속 묶고 했더니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50이 남았지. 즉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는 gx 그 다음에 qx 플러스 rx 이렇게 뭐 나누는 식, 이렇게 나눗셈의 식이 나왔을 때 fx 더하기 gx r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식에서 fx라는 게 있기 때문에 fx를 그대로 가져서 한 번 더 써주게 되면은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그 다음에 gx랑 rx를 그대로 가져서 또 한 번 써주게 되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gx하고 gx 이렇게 공통적으로 부분을 보이지. 그러면 gx로 이렇게 묶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qx 플러스 1, 여기 있는 qx하고 그 다음에 gx로 묶었을 때 남아있는 1이 묶여지게 되고, 나머지 rx 이렇게 해가지고 이 rx가 보이는 거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몫과 나머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에 대한 체크 한번 다시. 이 rx 같은 경우에는 gx보다 차수가 작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맨 처음에 식에서 이제 나누는 수보다 그 다음에 rx, 지금 나머지가 분명 차수가 작게끔 애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gx는 2rx, 즉 2rx 나머지는 gx보다는 차수가 작겠지. 뭐 2를 곱해도 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gx로 나누었을 때 이제 몫은 q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rx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기본 문제 1-4번을 먼저 보게 되면 2x의 3승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럼 보자마자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럼 우리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립제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오니까 잘 봐. 우선 문제에 대한 또 도입을 주기 위해서 먼저 목 부분을 qx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 나눗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한다고? 분명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아까 뭐 하자고 했어? 분명히 나머지는 1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상수로 처리하자. 상수에 대한 도입을 이렇게 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분명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뭐 2, 3 이렇게 1차식의 개수에 1이 아닌 수가 있으면은 식을 약간 변형해서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차식을 0 만드는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x-6을 0 만드는 건 분명 3이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 3으로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는 x-3이라는 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즉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는 식을 이렇게 x-3 개수가 1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2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지. 그럼 2로 쭉 묶어내면은 2의 x-3인데 그 2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2를 목 쪽으로 빼주는 거지.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개수 쭉 써주는 거지.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쓰고 그 다음에 1차식을 0 만드는 값 3이지 3. 그래서 3을 써주고 똑같이 하면 된다. 2 내려오고 2, 3 곱해서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하고 6 더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36에 18. 그 다음에 더하면 2, 2, 3에 6 해가지고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5가 나오게 된다.
그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5가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몫이 2qx였던 거니까 2qx는 몫이었던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5인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5인데 그럼 몫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써주려면 우리가 구하려던 건 qx니까, 그럼 qx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5이다 라고 써주게 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건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1차식의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닌 상황, 1이 아닌 상황에서는 식을 한번 변형을 해서 써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정석에서는 식을 쓸 때 뭐 2x-3 그 다음에 2분의 qx 뭐 이렇게 뭐 분수까지 이렇게 해서 쓰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x-3에 2qx 이렇게 그냥 2를 바깥쪽으로 최고 1차식의 개수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형식으로 해서 목 쪽에 붙여서 이제 쓰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훨씬 간단하니까 이렇게 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n이라는 어떤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식이 이렇게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이 묶었을 때 x-2의 거듭제곱꼴로 이렇게 쭉쭉쭉 묶이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뭐 x-2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묶어봅시다. x-2로. 그러면 식을 x-2로 묶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x-2로 묶었으니까 남는 게 a의 x-2의 제곱. 여기 x-2로 묶으면은 bx-2, 그 다음에 c만 남게 되고, d는 뭐 x-2가 없으니까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이는 식이 x-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플러스 d의 형태죠. 이 식을 읽을 땐 어떻게 읽어야 된다? n이라는 것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d다 라고 읽어주는 거다. 그러면 읽었을 때 분명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거니까 그럼 이거는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구나 해서 조립제법을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개수가 그냥 1이지 1이니까 그냥 편하게 조립제법 적용시키면 된다.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개수 써주고 x-1을 0 만드는 값, 그럼 이 값을 써준 다음에 쭉쭉쭉 또 하면 되지. 2 내려오고 2 곱하기 2에서 4, 1, 4 더하면은 5, 그 다음에 2, 5, 10,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은 6, 그 다음에 2, 6에 12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17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럼 이제 다 끝났지? 뭐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은 d인 거니까 d값은 바로 17이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같다는 식을 풀게 되면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먼저 최고차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고차는 2차랑 같은 거니까 2랑 A랑 같다. 먼저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그러면 1차는 5인 거니까, 그럼 여기 식에서 1차를 계산을 해보면은 분명 이 부분에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4A 나오고, 이 부분에서 BX, 그러니까 B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A 나오고 B 나오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상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상수 여기서 얼마 나와? 4A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B 나오고 여기서 C 나오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2B C가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 3개 미지수 3개인 거니까 3개 다 연립을 해서 이제 A, B, C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뭐 정석에서 풀이는 조금 다른데, 뭐 이거 처음에 보면 뭔가 싶은데 뭐 별 내용은 아니고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조립제법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한번 더 쓰는 거지. 2로 계속 묶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로 계속 묶으면 2 내려오고 2는 4 해서 둘이 더하면 9, 그 다음에 2, 9, 18 하면은 24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이것도 나머지로 두고 2 한번 또 묶는 거야. 그럼 2 쓰고 2 내려오고 2는 4, 그 다음에 13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13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2, 13, 24, 17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냐? 차례대로 A값, B값, C값, D값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D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일단 결정이 이미 난 거고, 그 다음에 남는 나머지가 24인데,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는 어떤 걸 의미하냐? 여기 부분을 x-2로 지금 묶고 남은 거죠. 그럼 C가 남은 거고, 마찬가지 논리로 23이라는 것도 여기 부분을 한번 또 묶게 되면 B가 남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거 A가 남는 거니까, 그래서 A가 남는 2가 되는 거고, 순서대로 해서 A가 2고 B가 13,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뭐 나머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부분을 계속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 x-2로 묶었을 때는 나머지가 d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x-2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c인 거고, 똑같은 논리로 나머지가 b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a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a, b, c, d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석인데, 이렇게 차례대로 a, b, c, d를 정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정석 풀이로 보면 됩니다.